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미니멀리스트의 불편한 진실 7가지, 전에 다룬 장점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단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지금 영상으로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과 미니멀리스트가 되려고 준비 중이신 분께서는 장점도 꼭 참고하시고 기존 영상도 보시면서 본인의 성향과 생활에 어느 길이 적합한지 비교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궁극의 미니멀리스트가 말하는 7가지 단점 목록부터 열거해 보겠습니다. 집에 사람이 와도 놀거리가 없다. 물건 많은 사람 집, 장소를 보는 게 심기 불편하다. 여벌의 옷이 적어서 적당한 냄새는 참아야 한다. 있으면 편리한 것마저 안 사게 된다. 보관해야 하는 선물은 거부하게 된다. 가족과 갈등을 겪는다. 성격이 매정해진다. 집에 사람이 와도 놀거리가 없다. 보통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면 사람 초대한 집에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환대라는 게 있는데 아마 궁극의 미니멀리스트 대부분은 커피나 차를 내주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집에서 만나면 서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좋죠. 그렇지만 눈만 마주보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지치잖아요. 그럴 때 잠깐 시선을 돌릴 만한 무언가가 적당히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럴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려 해도 미니멀리스트들이 집에서 먹는 음식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포만감 있고 푸짐한 음식이 아닌 경우도 많고 저마다의 식성이 철저히 반영된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으면 섣불리 음식을 내주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식성이 굉장히 단순하고 심심해서 미각보다는 일단 배만 부르면 만족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 손님에게 고구마를 생으로 주면서 먹으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 배달은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 사람을 초대하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주로 밖에서 만나죠. 참고로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미니멀리스트 앞에 궁극의 라는 단어를 자주 붙이는 이유는 모든 미니멀리스트가 저와 같지 않다는 걸 인지시켜드리기 위해서니 이걸 보시는 현 미니멀리스트, 예비 미니멀리스트께서는 기존에 알던 미니멀리스트의 모습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는 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몸 중심, 이동 중심 궁극의 미니멀리스트입니다. 물건 많은 사람 집, 장소를 보는 게 심기 불편하다. 스스로 나 이제 미니멀리스트로 자리 잡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초기에는 조금 괴롭습니다. 과장을 조금만 보태서 말씀드리면 온 세상에 안 쓰는 물건 천지에다가 다들 물건을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소유한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심지어 물건이 차고 넘치는데 정리도 못하고 자꾸 필요 없는 걸 사들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자체를 점점 좋게만 볼 수 없는 단계가 찾아올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 단계는 미니멀리스트에는 막 진입하였지만 아직 안정화가 덜 된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정화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안 쓰고 쌓아두고 물건을 위해 수납도구를 사면서 물건에게 공간을 자꾸 점령당하는 광경들을 볼 때마다 심기가 불편해요. 문제는 거의 모든 광경에서 물건이 과하게 많은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거는 신품이고 깨끗한데도 쓰레기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막 미니멀리스트가 되거나 미니멀리스트가 되려고 결심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시각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미니멀리스트를 지속하다 보면 심기가 불편한 단계를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는 같은 광경을 봐도 불편하지 않겠죠? 다만 안쓰러운 마음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여담으로 제가 만약 심기가 불편했던 단계에서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장담컨대 분명히 강한 논조로 물건이 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내가 최고야 라는 자만이 섞인 영상을 찍다가 나의 정리되지 않은 무논리에 스스로 무너졌을 겁니다. 지금 저는 나름 안정적인 미니멀리스트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니멀에 관심 있는 분들을 억지로 제 쪽으로 잡아당기다가 그게 안 되면 넘어뜨려서라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필요한 부분부터 흡수하실 수 있도록 거부감 없이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물건 많은 사람 집 장소를 보는 게 심기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안정적인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시간을 잘 버티셔서 자유로운 미니멀리스트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인, 종교인도 좋지만 미니멀리스트가 늘어나는 것이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질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벌의 옷이 적어서 적당한 냄새는 참아야 한다. 자신을 미니멀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대체로 옷이 많지 않을 겁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예로 저는 팬티도 2장, 양말도 2개밖에 없잖아요. 옷도 다 해서 30벌 이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이 적은 수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빨래를 조금이라도 밀리면 입던 옷을 또 입어야 되는 다소 꾸리꾸리한 일이 발생합니다. 저는 예전에 지금보다 살이 접히는 부분이 많았을 때는 옷을 하루 이틀 이상 연속으로 입으면 쉰내가 나서 못 입었어요. 지금은 몸에 접히는 살을 줄이도록 적당한 운동과 과식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옷으로도 체온 조절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조금만 요령이 생기면 한 3, 4일은 무난히 무치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벌의 옷이 적어서 냄새를 참아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옷을 자주 빠는 거겠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옷을 자주 빨면 옷이 상하기 쉬워집니다. 옷이 가진 수명이 빨리 단축되는 거겠죠. 이 단축을 그나마 늦추려면 물기를 쥐어짜지 않아도 잘 마르고 움직임에 따라 옷의 유연성이 뛰어난 화학섬유 계통의 옷을 입는 게 좋긴 한데 이런 옷들의 문제는 결코 싸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 하고 있지만 제 선에서 합리화를 해도 옷을 궁극의 미니멀리스트의 기준으로 맞추다 보면 큰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 즉 드리고 내보내는 과정을 즐기고 있어요. 다른 나라 미니멀리스트가 말한 문구를 잠깐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10만원짜리 가방 10개를 사는 소비를 하지 말고 100만원짜리 하나를 사서 소중히 다룬다. 약간의 의역이 있지만 저 역시 동의하는 문구입니다. 저는 100만원짜리를 소중히 하다가 잦은 사용으로 수명을 다하면 그때는 미련 없이 품에서 떠나 보내고 또 나를 설레게 하는 좋은 물건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계속 신선한 기분으로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어쨌거나 세 번째 단점의 결론. 옷 자체에 영구적인 향균 기능이 없다면 채취가 된 옷 냄새는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있으면 편리한 것마저 안 사게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죠. 저를 기준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욕실 슬리퍼와 외출할 때 신는 슬리퍼가 똑같습니다. 외출용 하나, 욕실용 하나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있으면 편리한데 이게 중복이 되니까 안 사는 거예요. 내성이 생겨서인지 무뎌서인지 이게 불편하다는 감각조차 없지만 이것뿐 아니라 집 천장 조명이 나가서 지금은 일본 다이소에서 사온 조명을 쓰고 있는데요. 조명을 연결하는 플러그가 110V다 보니 돼지코를 써야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물 끓이는 포트는 또 중국 거라서 여기도 돼지코를 연결해야만 작동이 되는데 불 켜고 물 끓이는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돼지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있다가도 물을 끓이려면 불을 끄고 조명에 연결된 돼지코를 뽑아서 그걸 다시 물 끓이는 포트에 연결해서 물을 끓이고 물이 다 끓으면 그걸 다시 뽑아서 조명에 연결해서 불을 켜야 해요. 딱 들어도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 걸 아시겠죠? 완전 미련할 정도잖아요. 이 과정을 그저 내가 몸을 한 번이라도 더 일으키면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 설득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미니멀리스트가 되면 좋게 말하면 물건 구입에 신중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물건 늘리기를 싫어하는 강박이 생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중함과 강박과 미니멀 라이프의 장점들이 미니멀 라이프의 단점을 가볍게 뛰어넘어 버립니다. 보관해야 하는 선물은 거부하게 된다.
지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먹는 것 말고는 무조건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저 놔두고 봐야만 하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이때 미니멀리스트들이 말하는 방법으로는 선물을 받는 순간 지분이 내 것이 되니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생기는 것처럼 말하는데, 제가 이 말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게 문제예요. 감정 없는 로봇도 아니고 성의를 어떻게 바로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버린다고 해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처분할 건 확실하고 미래에 남아있을 확률은 굉장히 적겠죠. 또 하나 문제는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거나 누군가가 찾아오거나 할 때 상대에게 미리 불편한 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미안한데 빈손으로 오세요. 이 말은 한순간 100% 내 손해입니다. 상대방은 원래 빈손으로 가려 했는데 저 말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반어법인가?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모처럼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나를 미니멀리스트로 받아들여주고 가치관이 맞는 사람하고만 교류하다 보니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한정되게 됩니다. 저는 참고로 어디를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실례인 상황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없어지는 소모품, 음식 등을 사갑니다. 아니면 밥을 사주거나요. 가족과 갈등을 겪는다. 댓글로도 많이들 남겨주신 내용입니다.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이 생겨서 미니멀리스트가 되려고 하면 이건 제가 200%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갈등 생깁니다. 미니멀리스트가 되면 이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짐이 과하게 많은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집안의 살림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내가 미니멀리스트가 되려 하면 할수록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싶은데 가족은 자꾸 물건을 늘리고 쌓아두면서 갈등은 심해지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스트레스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미니멀 라이프에 실패하고 미니멀리스트가 되지 못하는 건 가족과 주변 환경이라는 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미니멀리스트가 되기 전에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도 덜어 듣습니다.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말하는 부분은 이번 편에서 가장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미니멀 라이프는 철저히 관심 있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설득으로 못 바꿉니다. 말로는 자꾸 좋다고만 하니까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기는 쉬운데 그걸로는 미니멀 라이프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 포기하셔야 돼요. 다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상대를 말로는 바꿀 수 없다는 걸 뇌리에 정확하게 새겨두신 후에 본인이 맞이하는 변화를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가족이든 교제하는 이성이든 시야에 들어오게끔 장치를 만드세요. 상대방이 횡하다, 이게 모델하우스지 집이냐 라는 등의 말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지언정 말하는 이들의 뇌리에는 말끔하다라는 게 인상적으로 남게 될 겁니다.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이 물건 관념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주는 방법 중 언쟁이 없고 충돌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는 나름 타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미니멀리스트라고 칭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저도 처음에는 아내를 설득하지 못했고 가족의 물건, 처가댁의 물건이 넘치는 심각한 광경을 보면서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다만 영향은 계속해서 끼치고 있어요. 최근에는 저의 영향을 받은 아내의 영향으로 장모님이 옷장에 30년 동안 그대로 묵혀뒀던 옷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로 결심하셨다면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건 속도를 내셔도 좋지만 주변을 바꾸는 건 천천히 서서히 장기전으로 한번 가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성격이 매정해진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성격이 매정해진다. 지인 선물도 거부하고 추억이 서린 물건도 버리고 웬만한 유혹은 인간미 없이 뿌리치고 인간관계도 가치관이 안 맞으면 정리하면서 좁아지고 나에 대한 자기애가 커지면서 혼자 놀기를 즐기고 자유롭게 꿔도 되는 꿈마저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을 대비하면서 높은 세계를 향한 출세 의지를 스스로 꺾는 등 세상을 바라보는 눈망울에 사회초년생 같은 초롱초롱함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매정하다고 성격이 어두워지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미니멀리스트가 되면 초현실적인 사람이 된다고 보시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더 쉬운 접근이 될 것 같네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보장을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지금을 전부 다 쏟아부으며까지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면 넉넉하진 않아도 모든 게 안정적인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런 날이 안 온다면 지금 후회 없이 즐긴 젊은 날로 보상받으면 되겠죠.
말을 하다 보니 장점보다 단점 내용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사실 단점 7개밖에 없는 건 아닌데 그 중에 추려서 7개만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스트는 분명히 단점이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단점을 전부 안고 갈 만큼 장점이 많은 게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스트의 삶입니다. 지금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스트,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는 사회인이라면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중화되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주변에서 쉽게 미니멀리스트를 만나고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집을 구경 가고 미니멀리즘이 반영된 무언가를 접하기는 아직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현재 궁극의 미니멀리스트를 지향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 중인 제가 영상이라는 창구를 통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는 경험담으로 다가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채널이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봄이 되면 곧 일을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영상을 올리는 것이 힘들어질 테고 채널 관리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방치하지는 않도록 노력할 테니 구독 취소는 하지 마시고요. 상황이 허락하는 한 미니멀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갈증과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참고 영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엔딩은 미니멀하게